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저는 요즘 시장에 가면은요, 냉이나 달래나 이런 쑥 같은 봄나물 빠뜨리지 않고 꼭 사오곤 합니다. 가족들이 다들 바빠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요. 함께 꽃구경은 제대로 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봄나물 사다가 밥상 위에다 봄을 차려주곤 합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참 봄을 선물하는 것 같아서 행복하더라고요. 쑥 냄새가 향긋한 쑥국에다 봄나물 몇 가지만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봄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이혜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봄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봄나물을 다 좋아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어렸을 때는 중국에 있을 때는 미나리, 그다음 미나리. 민들레, 네네네.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봄에 나오는 곰취, 여러 가지 제가 어떤 거는 이름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나오는 나물을 무쳐 먹는 거가 그렇게 삼삼하고 맛이 약간 씁쓸한 맛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네, 저는 요즘에 냉이 사다가 그리고 달래장 만들어서 또 콩나물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고 밥을 금방 먹었는데 갑자기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네, 봄나물을 직접 캐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사다 먹거든요. 동포 여러분들은 주로 이런 봄나물 어떻게 해서 드세요?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저희들도 도시에서도 이렇게 약간 그 외진 쪽 가면 그 나무를 캘 수가 있었거든요. 그건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는 주로 캔 게 미나리하고 이제 그 민들레를 캤고요. 근데 지금 냉이나 달래나 이런 거는 아마 좀 더 그 외지로 가서 이렇게 농촌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쫓아가가지고 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사실 주로 많이 사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캐서 오신 그 할머니 분들이 계세요. 왠지 그 할머니 거기 딱 앉으면 그거는 분명히 할머니가 캐온 거다 이렇게 곱게 믿고 딱 봄에 한철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민들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쓴맛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민들레를 그렇게 식용으로는 하지 않고 약용으로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쓰니까 좀 남자들이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은 항상 민들레를 그 철이 나오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무쳐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생거로 이렇게 쌈 싸 먹듯이. 쌈 싸 먹듯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는 이제 봄 하면 민들레, 미나리, 그다음 지금 한국 오니까 냉이 나올 때부터 냉이로 이제 된장국 끓이고 달래 무쳐 먹고 방풍나물 많죠. 많아요. 나물 종류들이. 영문산 그쪽에 가게 되면 그 봄나물 막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을 만들거든요. 그거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비빔밥 도대체 몇 가지 나물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러 일부러 다녀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남한산성에 가면은 거기 약간 장이 열리는 곳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남한산성 지나서 청계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굴다리 밑에 할머님들이 나와서 나물 쭉 팔고 계셔요. 맞아요. 그게 완전 봄철된 명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 기분도 좋아질 뿐 아니라 할머니들이 갖고 오신 거 보면은 진짜 저거 열심히 진짜 캐신 거구나 싶어서 듬뿍듬뿍 사다가 냉동실에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시는구나.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저는 그 한철만 먹는 줄 알고 항상 그때 가서 이제 보면 싱싱하기도 하지만 정말 잘 다듬어 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왠지 그 남한산성에서 캔 거다. 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먹으면서도 더 다른 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나도 다음에 이제
그 데쳐가지고 냉장고에 네, 살짝 넣는. 데쳐서요. 예. 냉동실에 이렇게 소분해서 예. 넣어놓으시면 때마다 꺼내서 뭐 찌개에 넣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혹시 그걸 다 이렇게 막 섞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따로. 예. 거기까지는 진짜. 그러다 따로따로 해놨다가 어떨 때는 이게 뭐지? 맞아요. 어떤 게 뭐지? 막 그럴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봄을 즐기시려면 이렇게 봄나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도 생각하시고 네. 향기로도 함께 느끼시면서 식탁을 꾸며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봄만의 그런 향기가 있거든요. 그 네. 봄나물이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마스크 벗어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축제. 3월 말, 4월 네. 초 요때 예. 여의도의 벚꽃이 정말 절정이었었거든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 벚꽃 데이트 하시는 모습이 맞아요. 봄을 즐기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벚꽃을 원래 이제 딱 봄에 언제 핀다 이러잖아요. 네. 그 일주일 전부터 기다리지 네네. 못하고 저녁에 막 운전하고 와서 한번 보고 절반 폈네 이러고 다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예, 제가 남한산성 얘기했는데 남한산성을 이렇게 쭉 돌면 그쪽에 또 왕벚꽃이 예. 잔뜩 핍니다. 맞아요. 그 길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무튼 4월 지금은 다 졌겠다. 그렇죠. 네. 3월 말에서 4월 초 이쯤에 정말 여기 서울 여의도 뭐 남한산성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그러니까요. 벚꽃 그냥 축제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벚꽃 축제를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봄이 어쩌면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이 시기가 제일 행복하면서 집에 굳이 생화를 들여놓을 생각을 안 하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뭐 꽃이니까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마 지금쯤 그 봄이 좀 만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국에는 약간 위도가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여러 가지 꽃이 많이 피고 네. 진달래꽃 이제 시작해서 뭐 어떤 그 다양한 산의 네, 야생화들을 네. 구경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좀 있으면 중국의 위챗 모멘트에 여기저기에서 꽃사진이. 아름다운 꽃사진이 이제 만발할 겁니다. 네. 자, 꽃 얘기를 적어주신 사연이 오늘의 행복의 채통 첫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안수복 씨가 명월초 꺾고지를 하며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웃자란 키다리 명월초를 토막 꽂기 좋게 토막을 냈다. 삽수, 꺾고지를 하려고 명월초는 깔끔하게 잘라야 더 잘 뿌리를 내린다. 나무는 키가 큰 것보다는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게 튼튼하다. 벌써 명월초를 키워온 지가 20여 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순을 잘라서 물에 꽂아도 그냥 잘 자라기에 명월초의 연초록 잎사귀를 보려고 장식용으로 가게 여기저기에 놓아두었는데 딱히 언제부터인지 매일 꺾고지를 하고 분갈이를 해서는 창턱이나 스탠드나 식탁과 주방,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바닥에 이르기까지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히 진열을 해놓아도 미처 뿌리가 나오기도 전에 시집을 가는 바람에 하루만 지나도 가게 안이 행덩그렁해 보인다. 그만큼 명월초의 인기가 날로 높아가기 때문이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더니 코로나로 뒤숭숭한 세월 속에서도 시간은 잘만 흘러 시골의 영업을 도시로 옮겨놓은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어간다. 투도 온면을 잘하는 가게라면 알아봐주는 음식 가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명월초 가게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이다. 명월초가 하루 팔리는 투도 온면 수보다 더 많이 손님들에게 모셔져 시집을 가고 있다. 6년 전 27년간이나 벌여오던 시골의 음식점 영업을 접고 도시로 가게를 옮겨오면서 다른 건 다 버렸어도 수십 년을 소장해 두었던 책과 키우던 화초만은 기어이 모시고 왔다. 난 매일 명월초를 토막으로 잘라서 토막 물꽂이를 했다. 손님들보다 음식 메뉴보다는
생수병에서 자라나고 있는 연초록의 고운 잎사귀를 보여주는 싱그럽고 예쁜 명월초에 더 관심을 보였다. 사장님, 저 생수병에서 자라고 있는 풀은 무슨 풀이에요? 아, 저거요. 명월초라고 합니다. 당뇨병에 효과가 좋아서요. 당뇨초라고도 해요. 당뇨초라는 나의 대답에 명월초 인기는 대뜸 하늘로 치솟았다. 매일 명월초를 시집 보내기에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다. 손님들마다 뒤질세라 너도 나도 예약을 했다. 매일 꺾고질을 하고 분갈을 해도 이어대기가 힘들었다. 아마도 시장에 나가서 명월초 장사를 했더라면 수입이 꽤나 짭짤했을 것이다. 꿈을 이루는 길에 늦은 나이란 없다.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으며 먹구름을 들이울 때 가게를 살려주고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고마운 명월초. 아직 얼마나 더 삽수를 하고 시집을 보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넓은 꽃밭에 수만 송이 장미보다는 내 손안에 한 포기의 명월초가 더 소중한 봄날이다. 라는 글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명월초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명월초는 이제 봄철에 나는 산나물 중에 한 개 종류인데 이제 명월초 다양한 영양소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당뇨초로 했잖아요. 네네. 명월초 안에 혈당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 있어서 당뇨의 예방을 굉장히 잘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명월초 하면 누구나 다 집에 하나씩은 뭐 키우자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또 명월초 제가 찾아보니까 비타민C가 상당히 풍부하답니다. 비타민C 있으면 면역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 많이 되잖아요. 저희 봄철 되면 뭐 겨울 됐다가 갑자기 봄 되니까 여러 가지로 지병이 있는데 이 봄나물 명월초를 같이 이제 뭐 먹게 되면 그렇게 면역 강화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피로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명월초는 뭐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에도 왜냐하면 폴리페놀과 안토니시안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노화 방지에 더 도움되고 또 굉장히 많은 당 조절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약초네요. 약초 그런 개념이죠. 네. 많이 재배하나 봐요. 중국 지역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안수복 선생님처럼 집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량 재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이 재배하는 곳은 황하이 아니면 스촨성, 허난성 이 곳에서 대량으로 재배돼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 안수복 씨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꺾고지 다 해서 손님들에게 막 나눠드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하러 갔다가 새로운 건강 지식을 바꾸고 또 선물까지 가져와 그러니까요. 재배하는 그 재미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면서도 건강한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투도 온면은 이게 온면은 따뜻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투더우는 한 개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투더우란 이 지역에 그다음 오는 따뜻한 뜻이고 면은 밀가루니까 우리가 냉면 먹잖아요. 근데 냉면이 냉자 아니라 온자죠. 따뜻한 면. 그다음 보통은 제가 이제 연변 지역에 있을 때 온면 하면 항상 옥수수면입니다. 옥수수면을 따뜻하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투더우 지역에다 그럼 투더우 온면. 투더 온면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졌습니다. 온면 얘기하니까 막 그림 속의 온면이 생각나네요. 대림동 시장에 가서 그때 옥수수 국수를 사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전 비빔국수로 만들어서 먹었었는데. 그거를 온면 육수를 해가지고 따뜻한 육수 해서 위에다가 김치 있잖아요. 약간 볶아서 놓으면 정말 별미예요. 그렇죠.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그러세요?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연길에 가게 되면 꼭 먹는 게 온면을 꼭 한 번씩 먹습니다. 좀 연길 가서 투도 온면을 수복신의 가게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명월초 하나를
그건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네. 가서 이렇게 재배하는 걸 보고 네네. 아 나도 집에서 하나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어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을 겁니다. 아 있습니다. 예. 자, 안수복 씨의 아름다운 봄날을 저희 항상 응원해 드릴게요. 남진이 노래합니다. 상사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박서경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의 아빠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엄마, 아빠와 나와 오빠 이렇게 넷이서 살았는데 지금 아빠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으로 가셨는데 빚도 갚고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휴식 일에도 쉬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하여 저녁밥을 드시기 바쁘게 주무시곤 합니다. 너무 피곤하여 전화를 하다가도 잠들곤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음력 설 때쯤이면 설을 쇠러 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어야 아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휴식하고는 다시 또 한국으로 일하러 가십니다. 아빠는 한국에 가셔서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거의 저녁마다 우리랑 영상통화를 하곤 합니다. 아빠는 여름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아빠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두터운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추위와 무더위와 싸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개미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마음대로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달 월급을 타기 바쁘게 우리한테 쓰라고 보내줍니다. 또 내가 무엇을 사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돈이 아까워 사주지 않지만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내 딸이 사겠다는데 다 사줘야지. 돈은 벌면 되니까.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사줄 거야. 나는 이런 아빠가 참 좋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시는 아빠가 밉기도 합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싫었는데 지금은 겨울이 기다려지고 너무 좋기도 합니다. 그것은 겨울이 되어야 아빠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하루빨리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박서경 학생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대로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빠를 그러니까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겨울이 굉장히 기다려진다. 네. 근데 여기에서만 봐도 아빠에 대한 사랑, 아빠에 네.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느껴지거든. 그림이 이제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네. 소학교 3학년이면 이제 뭐 10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막 애교 네. 들고 사실 아빠들은 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오죽하면 딸 바보라고 네, 하겠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딸이 그렇게 또 이렇게 애교도 많고 네. 뭐 귀엽잖아요. 요 나이 때 제일 귀여운데 정말 그 아들, 딸 가정을 위해서 네.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 나와 일하신 예. 분들 생각하면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예. 건설 현장에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이 건설 네. 현장에 일하신 분들은 우리처럼 뭐 9시에 출근 이게 아니라 정말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렇죠. 일하시고 새벽에 한 5시 정도에 네, 맞아요.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아침에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그 일거리를 찾는 네. 분들은 5시보다 더 일찍한 시간에 네네네. 그 거리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할 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아까 얘기처럼 항상 두꺼운 옷을 입고 그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 뭐 영상 통화하다가 잠든다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리운 자식을 보다가 그냥 잠들고. 네네네. 네. 우리 동포 분들 중엔 이렇게 혼자 와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너무 많죠. 네. 그 초창기 때는 거의 가정에서 한 분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 분은 집에서 애를 이제 관리를 해야 예. 되니까. 그래서 한 분 나왔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애가 좀 크면 한 분이 더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이를 아예 좀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한 분이 나와서 보통 아빠죠. 아빠 나와서 일을 하고 이제 그 엄마는 네. 집에서 아이를 아이들 양육하고 있고. 대학교 갈 때까지 이렇게 네. 하는 집이 많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셨던 네. 우리 동포들이 요즘에 다시 한국으로 오신다면서요? 예, 맞아요. 저희 남동생하고 저희 엄마도 이제 그 비자를 여권이 만기돼가지고 여권을 네. 다시 발행하는데 가봤더니 너무 놀랬대요. 그 남동생하고 엄마는 굳이 이제 꼭 나오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네네.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줄 서 있는데 하루 종일.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권 다 나왔으니까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갔는데도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만큼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네. 하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라는 이 존재 자체가 아무리 네. 힘들어 집에 기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힘든 거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렇죠. 하고 또 엄마도 그 존재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네. 부모 되면 희생을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또 네. 자녀들에게 내리사랑으로 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네가 이제 엄마 돼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네.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아이한테 가끔 그런 그렇죠. 얘기 합니다. 네. 자, 고국에서 아니면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동포 아빠들에게 이 노래 띄워드리고 싶네요. KBS 어린이 합창단의 아빠 힘내세요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방문단 일행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일행이요. 지난 31일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를 방문해서 제천시의 고려인 유치 계획을 홍보했습니다. 신유리 고려인 협회장은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까레스키 돈에서 이루어진 제천시 방문단과 고려인협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 사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진행된 총선 결과 5명의 고려인 의원이 탄생되었다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사회의 현황을 방문단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협회 산하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실행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협회 소개도 덧붙였습니다. 임 시장은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대천시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가능하면 많은 고려인들을 모셔서 대천에서 사업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대천을 고려인들의 도시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고려인들이 행복한 삶을 대천인과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천시의 이주 정착하는 고려인 동포를 위해서 단기 체류, 교육, 의료, 보육 등 생활 전반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 시장은 간담회 말미에 대천시가 추진 중인 고려인 유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협력관으로 한멜리 임니아즈 교수를 임명을 했고요. 또 이에 따라서 한멜리 협력관은 대천시에 정착할 고려인 인재를 추천하고 또 정책 홍보와 자문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하고 한국 특장차 협회 간의 인력 양성과 교류 협약을 체결도 했다면서요? 예. 이 고려인 협회는 30일 날 한국 특장차 협회와 인력 양성 및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양 협회는 앞으로 전북 특장차 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교육 연수생 교류 사업 지원, 그리고 특장차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연수생 산학연 융합 지원, 전북 특장차 산업 판로 확대 및 해외 수출 개척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됩니다. 신유리 고려인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특장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동포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특장차협회 최비로 회장은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도 인재를 채용하고 협력사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한국 특장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음유 시인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지난 3일 유즈노사할린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세커류 신문사가 추진하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할린의 이름난 바르트 음유시인 한세르게이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는데요. 1958년생인 한세르게이는 20여 년간 사할린 철도 기업에서 엔지니어 비롯 팀장, 부장 등으로 근무했고요. 최근 5년은 사할린 주향도 박물관 정보 보장부 부장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지금은 오직 음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음악과의 관련 그런 운명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합창단 솔리스트로 했었고요. 그리고 1981년에는 처음으로 아마추어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그랑프리와 그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극동 지역 대회에서도 그랑프리를 따냈어요. 그는 사실 글도 잘 쓰고 있거든요.
3년 전에 새꼬리 문시문사 러시아 면허도 그 글을 실었던 적이 있는데 학창 시절의 약을 아주 실감나게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는 음악에 대한 재능과 끼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둔 세르게이는 형제 매일매일 노래를 즐깁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자기 노래, 대중들이 잘 즐기는 6, 7, 80년대의 노래 등을 돌려주기도 하고 여러 행사에도 출연합니다. 자작곡도 녹음도 하면서 최근에 엄마의 노래, 어머니가 즐겨 부르는 노래 녹음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공연에서 이 세르게이가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겠네요. 네, 그럼요. 세르게이는 기타를 치면서 자기 노래도 들려주고 엄마의 노래 컬렉션 중 일부 노래를 불러줘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농담과 익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 등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이날 새꼬리 신문사가 주도한 이 만남이 어머니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객은 이날 대표로 나서 한세르게이에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한세르게이의 노래를 항상 아름답다며 좋은 분위기의 자리를 마련한 새꼬리 신문사에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뜻깊은 행사가 있었네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새 고려 신문사가 추진한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프로젝트에 사할린의 이름난 바르드, 음유 시인 한세르게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한세르게이는 20여 년 동안 사할린 철도 기업에서 엔지니어를 비롯한 팀장, 부장으로 근무를 하다 그만뒀고요. 지금은 오직 음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르게이의 음악은 그 재능과 끼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안산 고향마을에 와서 살고 계시는 올해 88 되신 어머니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자기 노래도 부르고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60년, 70년, 80년대 노래 등을 들려주기도 하고요. 여러 행사에도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엄마의 노래 녹음 작업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날의 만남은 농담, 익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야기 등으로 시종일관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사할린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일 안 하고 뭘 그렇게 투덜거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고작 이것밖에 안 했어요? 쉬지도 않고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속도 좀 내요. 이 땅을 언제 다 파요? 우리 포크레인 불러서 파면 안 될까? 포크레인 부르면 돈이 얼마나 비싼데 당신이 돈 낼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가 이걸로 열심히 땅 팔게. 이주까지 다 파요. 예.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농사는 왜 짓겠다고 해갖고 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내가 당신 고생시킨다고?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것질을 그렇게 하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이리 좀 줘봐요. 당신 이것질 해봤어요? 이래봬도 내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당신 이것질 왜 잘하지? 내가 왕년에 이것질 좀 해봤지. 그래? 그럼 당신이 이 땅 다 파면 되겠네. 아니야? 왜? 여보? 당신 일이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내가 괜히 한다 해갖고 이래 사소하네 아주 그냥. 남편이 이것질을 잘 못하니까 아내가 시범을 보이다가 결국 아내가 하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발을 이용해서 땅을 파고 흙을 뜨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곧고 긴 자루 끝에 네모난 날을 받고 그 반대쪽에는 손잡이가 있는데요. 손잡이가 없는 것은 땅을 파기보다는 무엇을 퍼서 옮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것은 대부분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뒷부분에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태나 쓰임에 따라서 둥근 이것, 각 이것, 개양 이것, 부 이것, 꽃 이것, 야전 이것 등으로 나뉩니다. 이것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을 만드는 재료나 그 형태가 달라졌지만 땅을 파거나 흙을 퍼나르는 사용 원리는 같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데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토목 등 공사장 등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땅을 파거나 물건을 퍼서 옮기는 일에도 쓰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이것으로 땅을 갈아엎고 구덩이나 골을 파고 흙이나 곡식을 퍼서 옮기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차! 사람의 손발을 이용해서 땅을 파고 흙을 뜨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부터 군대에서 취사병들이 쌀을 씻을 때 쓰는 대형 이것까지 그 크기가 다양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삽, 2번 코끼리, 3번 굴삭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하긴 저희 집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화분 분갈이를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쓰거든요. 이것을 쓰면은 흙을 퍼서 나르기도 쉽고요. 나무를 옮겨 심기도 훨씬 편하죠. 시골에서는 이것이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파기도 하고 거름을 옮길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워낙 많은 음식을 만드는 군대에서는 요리를 할 때도 이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 어떻게 생활 속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재미있는 사연도 저희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고려인 우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김병화 선생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고려인 노력 영웅 중에 또 한 분이신 김만삼 선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김만삼 선생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분도 사실은 김병화 선생님만큼이나 네. 이 고려인들에게 초기에 강제주당한 고려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영농으로 벼제대의 선구자가 된 분인데 예.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분은 1942년에 독소전쟁 2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어려운 시기에 강제주 5년 만에 당시에 헥터당 세계 최고의 벼수학고를 올린 분입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소련에서 이거 고려인들이 칭호를 붙여준 게 아니라 소련에서 벼 재배꾼들의 어버이라는 이런 명칭까지 붙여줬을 정도로 벼 재배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또 이분은 과학 영농 그러니까 벼 재배를 하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축적을 해서 정형화를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이 집단 농장의 사람들이 김만삼식 영농법이라고 해서 네. 김만삼의 이 벼 재배 영농법을 배워가지고 널리 적용한 결과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벼 재배가 널리 확장되고 벼 생산량이 늘어난 계기가 만들어준 이 선구자가 김만삼입니다. 예. 그럼 김만삼 선생도 김병환 선생처럼 노력 영웅 칭호를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과학 영웅 칭호를 받으신 거네요. 이제 영웅 칭호는 전쟁 영웅, 노력 영웅, 그리고 노력 영웅, 노동 영웅이죠. 그리고 모성 영웅이 있는데, 네. 이분도 당연히 이 생산량, 경제적 생산량을 높였기 때문에 노동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네. 김병화보다 한 해 늦은 1951년에 이분은 받았죠. 예. 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분은 이제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났는데, 네. 참 이분의 생애도 정말 기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분은 1882년에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연해주로 이주했고 거기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14살부터 35살까지 이렇게 부잣집에서 싹군으로 날품팔이로 네.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벼농사를 접하고 수없이 벼재배를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벼재배 시도를 하면서 나중에 중국 이 간도로도 이주를 했다가 다시 소련으로 이주하면서 여러 군데 벼재배에 대한 노하우를 얻었죠. 그리고 나중에 소련 정부에서 이 고려인들을 그 일부를 집단으로 연해주의 북부적인 하바롭스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때 그곳으로도 이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주돼가지고 지극히 이렇게 토질과 기후가 불량한 그곳에서도 벼재배 실험을 이렇게 꿋꿋이 해왔던 분입니다. 예. 연해주에서 간도로 다시 소련 지역으로 이렇게 토질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셨겠어요. 이분은 관심도 많았고, 네. 이 연해주에서부터 이 과학적인 영농,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을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토질과 어떤 기후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벽신은 얼만큼 뿌리고 물은 언제 새롭게 대주고 이 여러 가지를 그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걸 규격화, 정형화라고 하는가요? 네. 그러한 방법론을 이렇게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강제이주 이후에 김만삼이 벼재배에서 성공했을 때 중앙아시아에서 김만삼식 영농법을 배우자는 열풍이 불어서 네. 다른 지역의 이 고려인 벼재배 지도자들이 김만삼이 있던 그 선봉 고로즈 그쪽으로 와서 김만삼 영농법을 배워서 실천을 해서 그곳에서도 벼재배가 성공하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194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고려인들의 주식도 조에서 그때 쌀로 이렇게 바뀌게 됐던 것이죠. 강제 이주 당한 후에 김만삼 영웅을 비롯해서 많은 고려인들이 크즐로르다에 정착을 하게 되나요? 크즐로르다에도 많이 정착을 하고 네. 가장 먼저 정착한 게 동부 지역인 우슈도베란 곳이고요. 예. 그 이후에 거기서 다른 지역도 가고 또 크즐로르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슈도베 지역은 북위 45도가 넘는 곳이라 네. 벼농사 짓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물론 벼재배에 성공해서 그곳이 지금도 세계의 벼농사 북방 한계선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이제 크즐로르다 지역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남쪽이고요. 약간은 토양이 더 유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 그곳에 이주가 또 됐지만은 소련 정부에서도 강제 이주 이전에 이미 김만삼 같은 그 여러 명의 그 벼 재배 전문가들을 눈여겨봤다가 강제 이주 이듬해 이 벼 전문인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크즐로르다 근처에 선봉고로즈로 이주를 시켜서 네. 농장을 만들고 벼 재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봉 코로지에 오시면서 이제 벼 재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을 실천에 옮기신 거네요. 실천에 옮기셨죠. 왜 그러냐면 연해주 지역에서도 수많은 벼 재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분이 1942년에 세계 최고의 벼 수확고를 올리고 나서 1944년에 고려인 작가들이 김만삼에 대한 노래를 지어가지고 소련 전역에 이렇게 불러서
지금도 그 노래가 이렇게 전송되고 있는데 예. 그때 1953년에 이제 사실은 1943년에 썼겠지만 거기서 40여 년을 찬물을 밟아가지고 이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해주에서부터 수십 년을 이렇게 벼재배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선봉 코로즈는 어떤 곳이었나요? 이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그슬로르다로 강제주가 됐을 때 네. 소련 정부에서 김만삼 가족을 비롯한 이 벼 재배의 전문가들을 따로 엄선을 해가지고 그슬로르다 근처에 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선봉코로즈라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따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고려인들이 선봉이라고 이름을 짓고 네. 거기에서 이 농장을 그 김만삼 아들 김홍빈이 농장의 지도자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집도 짓고 이 농장을 건설해가지고 바로 이제 38년이면 그 이듬해부터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3, 4년 실험을 하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1942년에는 세계 최고의 벼 수확고 그리고 그 뒤로도 세계 최고의 벼 수확고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에서 주목하고 그곳을 벼 재배의 수도로 고려인들은 벼 재배의 수도 김만삼은 벼 농사꾼들의 어버이라는 이런 존칭을 얻으면서 많은 다른 지역의 그 벼 재배를 시도하려는 그 지도자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영농법을 배워가고 김만삼이 또 직접 강연을 다니면서 올바른 영농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벼재배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던 것이죠. 그곳에 앞장섰던 것이 명칭 그대로 선봉코로즈였습니다. 선봉에 섰던 거죠, 벼재배. 네. 참 1942년도에 최고의 벼 수확고를 낼 정도면 짧은 기간 아니었습니까? 이주하면서. 근데도 참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그렇게 최고의 벼 수확고를 내실 수 있었을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치환의 광야에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표 여러분 고맙습니다.